잘 살고 싶죠? 잘 살려면 잘 죽어라. 웰다잉 외치죠? 웰다잉을 잘하려면 이별을 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집 나이로 70입니다. 제가 집 나이로 2년 있으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의식이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니까 할머니도 아버지도 뇌혈관 계통으로, 즉 혈액순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인장모 하면은 전부 다 80대 후반, 90대입니다. 그러니 신문을 제가 6개나 보고 있으니까 이 신문 6개나 보는 것 중에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작별 인사 잘하는 게 웰다잉이다. 잘 죽는 것이다. 의사가 깨달은 죽음 공부. 가천의대 있죠? 길병원, 이길려, 여기 제가 사는 전주, 여기서 가까운 군산과 전주 사이 대하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이길려, 당대에 키운 길병원. 이길려는 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졌습니다. 길병원. 그런데 차병원, 백병원 있죠? 이거는 다릅니다. 차병원, 백병원은 성으로, 이길려는 이병원 그러지 않았잖아요. 길병원, 길려의 병원, 차병원이나 백병원은 차씨의 병원, 백씨의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 3대에 이어진 겁니다. 2, 3대에.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2, 3대거든요. 이길려의 길병원은 1대. 이길려가 세웠습니다. 지금도 90대 중반인데도 천하제일의 동안이라고 하죠. 정말 늙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내지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길려, 가천대에, 그 다음에 길병원 세운 사람. 인천에서 종아는 산부인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90대 중반까지 이렇게 병원을 끌어가는, 지금 아마 90, 한 두세 살? 아무튼 90대 중반 안팎까지 열혈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이 세운 병원에서 박광우라는 사람이 죽음 연구를 했어요. 신경외과든가요? 신경과든가요? 신경외과 교수인데. 그런데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든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죽는 사람들이더라. 웰다잉 하는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죽음 연구가는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의사 노릇했던가요? 죽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그 수십 년 동안 임종을 지켜보면서 의사로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가? 처음엔 부정하더라. 아니야, 암이 아니야. 분노하더라. 하필이면 왜 나야? 왜 그 많은 사람들 두고, 그 악인들 두고 난가? 타협하더라.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제 병을 나아준다면, 의사선생님, 제 병을 낫는다면, 제가 이 병에서 기적적으로 낫는다면, 이 인생, 나머지 인생은 누구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다 통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울함에 빠지더라.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병 걸려 죽을 바에야 돈은 무슨 돈이고 사람은 무슨 사람인가 하면서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용하더라, 받아들이더라. 이게 죽음과 만나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이별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는데
나하고만 헤어집니까? 남하고도 헤어지잖아요. 이 남은 부인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죠. 나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죽음의 이런 감정을 거친다 하면은 수용의 단계까지 유연하게 원만하게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 한국 사람들은 여기 지금 박광우도 그렇지만 백세 연구를 한 사람이라든가 호스피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이건 서양인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놨는데 서양인한테는 이게 맞는가 모르겠더라. 근데 동양인이요, 한국인인 현대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부정해서 가다가 어디서 막히냐? 여기서 막히더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 진단한 거야. 오진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지, 서울로 가봐야지.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분노 상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이 분노 상태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일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화를 많이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화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남도 태우지만 나도 태우는 거잖아요. 불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불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불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타 죽이죠. 남은 안 타 죽이잖아요, 이쪽 보면.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 화병이라는 것도 불기운이잖아요. 근데 분노는 대개는 본능적으로 이게 사는데 필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뭐랄까요, 유연하게 승화적으로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태울 뿐더러 남까지 태우는 거예요. 욱 해가지고. 살인하는 것도 대개 보면 욱해서, 이 분노살인이라는 게 많잖아요. 노인이 자식을 죽이는 수도 있는데 노인 분노살인. 술집에서 남 모르는 사람들끼리 고성이 오가다가 욱 해가지고 병 깨뜨려서 분노살인. 이게 매우 많잖아요. 이 상태에서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죽는 사람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을 정도로 우리는 분노에서 지체하고 분노에서 사망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분노 상태에 머무는 것이 대개는 사람 때문, 돈 때문, 자기 어떤 일 때문에, 못해본 일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나를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가까운 사람, 그것도 가족. 그런데 옛날에부터 과부는 뭐 은이, 예, 서말이고 호레비는 어쩐다고 했어요. 이가 서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레비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과부는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키워내고 은을, 예, 많이 비축할 만큼, 요새 금이다 은이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부들하고 호레비를 조사해 보니까 누가 더 부자인가? 호레비들이 더 부자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잘 못 살아요. 자, 쪽방촌에 가면 남자들이 8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고독 사는 사람의 7, 80%는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호레비가 더 부자인데 여자보다도 더 고독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래 돈과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돈은 버느라고 애썼는지 모르지만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그 감정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남 중에서도 최고 가까운 남, 가족과부터 관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지만 잘 못 사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마무리를 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로병사, 죽음의 이 4단계, 인생 4개의 마무리는 죽음인데, 고종명 해가지고 옛날부터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잘 죽는 거,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나쁘고, 돈과 관계가 나쁘고, 돈을 어찌 보면 원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 꿈, 이렇게 사람과 돈과 일이 잘못 얽혀 있다 보니까 사망할 때
감정도 원활하게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화해가 안 됐는데 남과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식과도 화해 못하고 구독사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남자들이, 부자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돈이 참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이걸 가족과 이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 윤활유가 돼야 되는데,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동력이 돼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기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마찰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 죽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죽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길병원 박광호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잘 죽는다는 건 뭐냐? 잘 사는 거다. 이별을 잘 하는 거다. 고맙다고 말하는 거다.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거다. 그래서 처방으로 내놓는 게 뭐냐 하면, 잘 죽으려면 언행을 잘하라 그래요. 말로 표현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해줘라.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요. 응? 잘 살려면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말씀 없이 잘 커서, 그리고 부인이, 남편이 나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말만 하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 행동이 훨씬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행복도 어찌 보면 자기 만족에서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의사다 보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데 그건 없다. 몸 측면에서 보면, 심신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없다. 그러나 행복은, 정신은 나보다 어찌 보면 부자를 보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또 그를 도우면서도 내가 또 행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몸 상태는, 그래, 저도 몸도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혈관계통, 특히 뇌혈관이었기 때문에 머리 좀 아프고 이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걱정이 커지려고 오거든요. 가라앉으면 괜찮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0년 전인데, 그때 머리 한번 사진 MRI인가 찍어보고 그 뒤로는 안 찍어봤는데 한번 또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이 생겨요. 잘 살려고 해도 몸이 어제보다 나은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여기저기 그래야지, 목도 그러고 허리도 그러고, 아니 머리 한번 감는다고 허리가 아플 정도면 무릎이 이쪽 아팠다 저쪽 아팠다. 야, 이거 6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가. 그래요. 몸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만족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 관계라는 거, 이런 차원에서는 이 언행을 잘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잘 살고 싶냐? 잘 죽는 걸 생각하라. 잘 죽는 길을 생각하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멋지게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면 오늘을 똑바로 보게 되고, 삶을 똑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서 연구하는 거고, 제가 이런저런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잘 죽는 거다. 웰다잉하는 거다. 인사를 잘하자. 가족과 잘 헤어지자. 나와 잘 헤어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